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밤 11시 정각 지나고 있네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에는 사범님 한 명을 제가 고용하고 있는데요. 20대 초반의 여성이고 어릴 때부터 저의 제자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출근해 가지고 그날 할 일을 주요 내용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난 뒤에는 마칠 때까지 거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나누어져서 가르치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갈 때, 퇴근할 때 이제 잠깐 보는 정도가 답니다. 제가 이제 시시때때로 틈만 나면은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제가 뭐 크게 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이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문 사설, 한국경제신문 맨 뒷면을 다 보고 그 중에 한 개를 옮겨 쓰기 이런 것도 뭐 제가 시키고 있고 나름 이제 소양을 쌓도록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집에 가면서는 이제 집 사놔라라는 이야기 좀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그걸 못 해가지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훈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대출 금리 상한이 원래 24%였는데 20%로 낮추기로 했지 않습니까?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정권 권력자들이 바보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사악하냐? 사악한 것에 가깝기는 해요. 때로는 또 멍청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악한 멍청이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때 이인영 씨가 노골적으로 총선 전에 기자회견 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토지 공개념화 하겠다. 그다음 종교 재편, 언론 재편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찍어 줬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대출 금리 상한 을 이제 24에서 20%로 낮춰버리면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악덕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꼴이 됩니다. 지금 보면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상가가 보면은 참 형편없어요. 공실률도 엄청나고요. 그 슬럼화되어 가는 그 상가에 있는 쓰레기라고는 고리 대금업자들 애들이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던지는 그 명함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 상한을 낮춰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 인상은 또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높여버리니까 산업계에서 충격을 이겨내지도 못할 만큼 높여버리니까 노동 가격이 상승을 해버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구멍가게라도 운영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정책을 못 내놓습니다. 예전에 요 근방에 이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 동국대 학생들이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피켓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더라고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 시급 10,000원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학생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알바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또 도입을 했죠. 그럼 공급이 딸리니까 비교적 돈이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또 만들었죠. 그러니까 고가의 월세는 가격이 더 높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월세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편중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여고생들로 보이는 여성들이 피켓을 들고 고졸 채용을 해달라라는 그런 호소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국대 학생들 최저임금 시급 10,000원까지는 올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가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없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태일 사망 주기를 맞아가지고 50주년이었나요? 여전히 우리는 전태일이다 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거? 가수 양희은, 안치환,
하림, 치타, 뭐 이런 가수들, 치타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TV에 나왔다 그래요. KBS 1 다큐 인사이트에. 촛불 가수들이죠, 이름하여. 이런 가수, 이런 인간들이 노래 부르고 감성 때린다고 해서 일자리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문재양 씨는 전태일 열사에게 최고 등급의 훈장을 내렸다 그래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면서 여기 뭡니까 이거, 시커먼 분진을 뒤집어 쓴 비정규직 근로자가 카메라 앞에 섰다, 이렇게 전태일 이 동상하고 조형물하고 등치시켜 놓고 이렇게 있거든요. 왜 비정규직이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까? 그거는 현대자동차 귀족노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여기에 전태일 그 조형물에다가 머리띠도 묶어 놓고 완전 무당 구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전태일 열사가 남긴 외침은 인간선언이다. 파리바게뜨, 섬처럼 흩어진 점포에서 꿋꿋하게 함께한 제빵 기사들이 진짜 영웅이죠. 파리바게뜨 상미당에서 동네 빵집으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만들어냈죠. 누가 진짜 영웅입니까? 야, 그러면은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느냐? 예, 고생하죠. 파리바게뜨 안 만들어 놨으면은 들어갈 자리도 없는 겁니다. 순서를 뒤바꿔 놓고 제빵 기사들이 진짜 영웅이죠 라고 합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상미당이라는 동네 빵집에 머물러 있을 것이지, 굳이 파리바게뜨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놓고 이딴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최근에 보니까 10% 적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글쎄요, 어느 정도의 소양 테스트를 한 다음에 투표권을 부여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은 자식 낳아본 사람, 뭐 이런 거, 세금 얼마 내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레벨을 만들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거 안 묻고도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은 책임 정치가 아니니까 너희들은 유권자가 될 자격이 없어, 투표를 안 주는 겁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답답하니까 한번 해봤어요. 며칠 전에 정세균 씨가 경주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경북에 있는 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죠. 뭐 구조적으로 달려가서 이제 의전을 하는 걸 봤는데 참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동서 정치의 폐단이 바로 저 모습이다, 저 샘플이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서쪽이나 지금 여기 동쪽이나 똑같거든요. 한번 보세요. 경상북도 내년부터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한다 라고 해서 이철우 도지사, 그 다음 여기 경북 교육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떡하니 멋있게 사진 찍어 놓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동서 정치가 대한민국 지금 말아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상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전라도에 지금 순천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뭐 요식업체에 있거든요. 그 요식업체 사장이 이제 전라도 사람이에요. 제 친구는 경상도 친구고, 그 사장이 문재양 욕을 그렇게 한답니다. 예, 처음부터 욕했답니다. 왜? 문재양의 경제정책을 잘못 쓰고 있다, 경기가 안 좋다, 이제 그거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랍니다. 빨리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결정적인,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물에서 또 나와봐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제는 또 좀 있으면 이재명 같은 사람이 튀어나올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늘 대한민국에서 자유경제원에서 시장 친화적인 그 기준으로 입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에는 보수정당, 우익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럼 뭐냐? 극좌, 그 다음에 좌, 그 다음에 중도 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었을 겁니다. 그 현황을 조사할 때 새누리당이 중도 좌파 정당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요 더 왼쪽으로 가 있죠.
중도도 아닐걸요, 이제는? 그러면 더불어는요? 저쪽에 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일본 공산당 공약보다 더 왼쪽으로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서. 또 전체적으로는 일본 공산당에 버금가는, 일본에 공산당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내놓거든요. 대한민국에 보수정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표하는 날 맨날 괴롭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런 구도를 안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 왜 신영복 붙이는지 아시죠? 신영복이라는 간첩에서 모티브를 딴 게 더불어입니다. 손혜원 씨가 네이밍을 만든 거예요. 더불어 신영복 민주당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빨리 망하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그 정당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약간 천천히 망하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빨리 망하느냐, 조금 천천히 망하느냐, 둘 다 말아먹는 정당이에요. 나라 잘못된다고 해서 그 정치꾼들 잘못되는 거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튀어나가는 것도 제일 빨리 튀어나갈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투표로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 체제는 투표를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들을 멱살을 붙잡고라도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밀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고졸 채용, 뭐 여성들 이야기했지만은 왜 투표를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무리 팬덤 정치를 하더라도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또 제 나이를 비롯한 30, 40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행 한번 간다, 조그만 물건 하나 소비한다, 검색하고 알아보고 쿠폰 활용하고 가격 떨어뜨리고 아는 사람들과 정보 공유해서 선택하고 학원 하나 고르더라도 얼마나 똑똑하게 골라댑니까? 그리고 굉장히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현명하게 소비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뻥뻥 날아가는 게 선거인데요. 선거. 투표. 어쩌면 이번에 총선 때에 그 국민의당 전에는 뭐 했습니까? 통합당인가요? 그 정당에게 만약에 표를 좀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마 저는 정신 못 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치 정당은 못 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뺏겨 있는데도 정신 못 차리거든요. 표가 저쪽으로 갔군, 더 왼쪽으로 가야지. 물론 우리 유권자들이 좌경화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수적인 색채의 경제정책을 내세웠을 때 과연 호응을 해줄까라는 고민도 하겠죠. 그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돌고 돌아서 유권자 수준에 맞춰 가지고 정치인들이 상품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서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오른쪽으로 좀 당겨내야 됩니다. 지금 오른쪽이 없어요.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다음 세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눈 있고 귀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늘 경기 이야기합니다. 야, 요즘 경기 안 좋다, 정말 안 좋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 동안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너무 받아서 짜증이 날 정도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안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도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을 굉장히 앞에 많이 갖다 붙이거든요. 거의 뭐 고정적인 형용사입니다. 아닙니다. 2020년 1월까지의 경제 지표, 일자리 현황을 보면요, 쭉 이렇게 오고 있죠. 물론 중국 바이러스가 그걸 좀 더 빨리 급전직하로 떨어뜨렸으나 역시 거기에 그냥 계속 가는 그래프 상에 놓여 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문재양이 잘못했어. 맞죠? 근데 그 문재양을 누가 뽑았냐 말이에요. 우리 죽을 투표를 유권자들이 직접 해낸 거거든요. 자꾸 이런 이야기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짜 투표 좀 똑바로 합시다. 지금 전태일 뭐 50주기 해가지고 여기에 가서 뭐 이런 사진이나 신문에 올려대고
문재양이는 전태일에게 뭐 열사다. 이 전태일 죽인 거거든요. 가만히 놔뒀으면은 당시 GNP의 3배 넘는 돈, 월급. 시다에서 미싱 보조, 미싱, 재단 보조, 재단 쫙 올라가는데 3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마지막 23,000원 월급이. 당시 교사의 버금가는, 기자의 버금가는 그런 돈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나눴으면 멀쩡하게 성장해서 멋진 기업을 일궜을지도 모르는 청년을 꼬드겨가지고 불태워서 죽여버린 겁니다. 불 붙여가지고. 불타고 있는데 불 꺼줄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노동법 관련 책 던져가지고 전태일이 그걸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죽었다는 식으로 화형식을 치러버린 거예요. 이런 악마들이 있습니까? 그 전태일을 죽여버린 이 악마들이 아직까지 전태일을 질질질 끄집고 다니면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성 여러분, 청년 여러분, 투표 똑바로 합시다. 정말 큰일 납니다. 조금 심각하게 마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세요. 경북에서도 무상급식 한다. 초중고. 경북이 보수라고요? 그 증거를 내보세요. 경북이 왜 보수입니까? 대구 경북이 보수라는 지역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반공의식? 예, 반공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반공은 뭡니까? 반대급부로서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씁니까? 대구 경북에서? 안 쓴다니까요. 그래서 좀 멱살 끄집어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당겨가야 된다. 중간에서 정말 2걸음이라도 오른쪽으로 좀 가보는 투표 한번 해보자 라는 호소를 시골 사부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